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나와요. 의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좀 해서 아실 텐데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현대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뭐가 약이 되게 하고 let food가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메더신이 되게 하고 반대로 메더신 약은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가 최근에 양자 물리학도 많이 거론이 되지만 영양의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환자들을 고치는데 얼마나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2부에서는 더 차이나 스터디에 있는 내용들, 이 음식이 암을 켰다가 끈다. 암을 끄는 음식은 따로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유전자 그림이 도식이 나오는데요. 건강해지기 위한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과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선택의 문제고 그만큼 해결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특정 식품이 건강에 대한 비밀 열쇠인 것처럼 패션처럼 유행하는 식이요법을 맹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게 하버드의 존스 홉킨스의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셨잖아요. 치료의학적으로 표준적인 치료를 다 해보셨지만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시면서 여기 이 시점에 서 있을 때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하루에 3개씩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2부에서도 설명하지만 동물성 식품, 간단히 말해서 육류와 우유, 유제품 그리고 계란물 콜레스테롤 넘버1인 계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고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특별히 메카티 박사가 논문을 마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논문을 마치면서 뭐라고 정리하셨는지 아세요? 메카티 박사님이? 예.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 라고가 이분의 이 마지막 멘트셨어요. 그래서 영양을 통해서 질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나 의사들은 단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킴 윌리엄스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이 세상에는 두 분, 유명한 심장 전문이시죠. 심장협회 전문가이시도 하신데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본 의사들. 논문을 읽어보면 과학적으로 근거 기반에 의해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암의 스위치를 켜고 어떤 음식이 암의 스위치를 끄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 논문을 읽어본 의사는 식단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 딘 오니시 박사님이나 여기에 소개된 의사들은 다 책임 있는 의사회, 무책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의사협회 회원들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과 같은 강력한 특정 발암물질들을 제외한 음식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는 것이고 바르게 먹는 것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하고 따라서 소셜 사인도 하이해야 스피리추얼 사인도 하이해지는 게 이게 WHO의 건강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 시간마다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통달하신 분들이 나오면 한결같이 결론이 비슷하죠? 자, 여기 유명한 운동선수들 나와요. 올림픽에서 아주 최고의 성적을 낸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한 운동선수들은 저탄고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지방 식물성 식이요법을 통해서 운동 능력을 크게 높이는데 여기 카일 루이스 100m 금메달리스트도 소개가 되고 에드윈 모제스 같은 허들 금메달리스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테니스하고 이제 이 라켓볼을 좀 쳤는데 제가 테니스를 쳤는데 그 40년 동안
이 제자들한테 이 테니스 공에 맞아본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실력이 좋아서 때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브라틸로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테니스 스타 나브라틸로바도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이 세계적인 기량을 발휘했고, 데이브 스코트라고 하는 철인 경기대회 챔피언도 철인 경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분들 거의 다 보면 다 저지방 채식으로 자기의 몸을 최상의 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실험 연구 재밌죠? 자, 실험 쥐들을 통한 비교를 좀 보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인 쥐와 치즈를 좋아하는 쥐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인 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쥐들을 운동시켰을 때 100년 전에 예일대 의과대학의 러셀 치턴튼 교수님이 식물 실험을 해봤어요. 식물성 음식하고 신체적인 영양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 논문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결과 100년 전에 러셀 치턴튼 교수님의 이 결론은 지금 100년 후, 지금 이 시대부터 2025년 이후 100년까지도 연구 결과가 동일할 거래요. 얼만큼 확신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자, 이 쥐들을 가지고 마우스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은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덜 지쳤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저지방 채식하시면서 지금 덜 지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자,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실 내용은 뭐냐면, 자, 이것만 봐도 침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추석 때 집에 가시면 또 아니시죠? 자, 프로틴이란 단어는, 단백질이란 단어는 그리스의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한 말로, 단백질은 어떤 뜻이 있냐면 프로틴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학에서 굉장히 이 책으로, 이 연구 내용으로, 차이나 스터디로 다 충격을 받고 온 세계가 지진이 났던, 이 학문적인 지진이 났었어요. 이건 완전히 이게 머리가 깨진 완전히 반전 드라마거든요. 단백질은 그리스 용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오죽하면 프로틴자가 들어간 샴푸는 무조건 그 마케팅 요법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방법으로 쓸 정도로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19세기 단백질이 고기와 동의어로 쓰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단백질을 동물성 식품과 같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하면 계란, 우유, 고기만 생각하시지, 브로콜리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있고 현미밥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있는지, 우리가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보니까 7%, 8%가 가장 적당해요. 10%, 15% 들어가니까 20% 단백질을 먹이니까 쥐들이 전부 다 간암으로 사망한 이 논문 보셨죠? 자,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 시점 2025년에도 단백질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론 단백질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기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입증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마르코스 대통령 고문이던 호세 카이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서 간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대요, 필리핀이. 그런데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또 간암에 걸린 4살 미만에, 여러분들 간암하면 되게 30, 40대 이후로 생각하시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고, 한국 분들은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에 맵고 짠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 플라기버스 균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에 감염이 많이 돼서 간암도 많이 노출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간암에 걸린 몇 살? 와, 4살 미만, 이건 상상도 안 돼요. 4살 미만의 아이들을 수술한 적도 있대요. 자, 보통 간암은 대부분 40세 이후 중년층에서 발병해야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간암에 걸린 아이들이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유층일수록, 상류층일수록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육류를 많이 먹었고, 단백질을 고기에서 많이 섭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지만 모두 무엇에 걸렸대요? 아플라톡신에 감염돼서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아플라톡신이 얼마나 강력한 발암 물질들인지를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서 간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게, 아플라톡신에 눈이 뜬 거예요. 다이옥신하고. 그 연구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캠벨 교수님의 2025년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연구하는데 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는데, 자, 핫도그가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핫도그를 뭐라고 했냐면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사일. 미사일은 굉장한 무기가 되죠.
자, 이 핫도그에 강력한 발암 물질이 있어서 생명을 파괴시키는 미사일이에요. 아질산 나트륨과 니트로사민 한번 볼까요? 1920년대부터 사용된 육류 보존제. 이 동물들을 죽이고 나면 이 동물들의 살이 시커멓게 변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색깔이 선홍 색깔인 것은 강력한 발암 물질, 아질산 나트륨, 색소 보존제. 세균을 죽이고 핫도그, 베이컨, 통조림, 육류에 보기 좋은 분홍색과 좋은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소세지가 뭐 1년이 지나도 이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강력한 발암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핫도그에 들어가는 이 뭡니까 이게 소세지, 베이컨 이런 애들이 이 강력한 아질산 나트륨이 많은 거고 악명 높은 화학 물질로 유명한 니트로사민 최소한 17개의 니트로사민은 미국 국가독성 프로그램 NTP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강력한 인간 발암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예측이 되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이 현대인들의 많은 식사법에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죠. 그래서 내가 왜 유방암에 노출이 되고 간암에 노출이 됐는지 이제는 눈이 좀 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핫도그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은 뭐냐면 나사에 있는 이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동물성 음식이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1970년 네이처는 우리가 섭취하는 아질산염이 인체에서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고요. 예, 간암을 유발하고 많은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을 생성하는데 특별히 이 아질산염은 젓갈김치에 많죠. 예, 꼴뚜기젓, 명란젓, 창란젓, 예, 갈치젓 이런 젓갈김치의 이 2차 아민에 의해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마을 김치에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젓갈을 넣고 김치를 하세요? 이제는 눈이 좀 뜨이셔야 돼요. 예, 여기 강력한 발암물질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짠지 젓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건강해지시려면 간이 해독을 잘하고 건강해지시려면 이 아질산이나 이 니트로사민에서 좀 해방이 되시려면 젓갈김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질산염과 특히 식품에 들어있는 2차 아민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면 암 발생률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핫도그나 베이컨 같은 육류 가공식품은 특별히 아질산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운동의 기수 역할을 했던 랄프 레이더 박사는 핫도그를 일컬어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은 나사에 있는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사람의 인체를 파괴시키는 미사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핫도그나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에 있는 이런 강력한 발암 물질이 아주 치명적인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